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진국 소장입니다. 오늘은요, 과학페어 과학토론대회 두 번째 강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어떻게 낼까요? 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는요, 일단 우리 과학페어대회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여기 있는 토론개요서에 작성 넣은 다음에, 기출문제들의 토론대회에서 훈련 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토론대회에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낼 수 있을까? 일단 기출 논제에 의해서 쓰여진 토론 개요서에 있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주변 학교에서의 예선대회 기출 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집중해 보세요. 자, 일단 아열대 기후 논제가 작년에 나왔던 논제인데요. 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아열대 기후로 진입하게 되었고 식물의 생장 기간이 늘어나고 연평균 온도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와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을 탐구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생태계와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을 탐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탐구라는 건 뭐냐면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와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들을 조사해서 정리하라는 것이고요.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도 넣어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내보는 겁니다. 일단 주장을부터 써볼게요. 이게 지금 교요서 쓸 때 주장과 문제 원인의 과학적 분석과 그다음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개요서에서 주장을 먼저 읽어볼게요. 지금 개요서가 완성이 된 부분인데요.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조절 애플리케이션, 유전자 조작 나무로 이루어진 숲, 그리고 인공 녹색섬을 활용해서 지구 정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어떻게 보면요.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땡땡, 땡땡, 땡땡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결 방안을 뒤에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요서에서요. 주장은 간단 명료하게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나오지만 그 무엇이란 자체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문제 원인의 과학적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와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출처가 2016년 환경백서가 있습니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며 지구 곳곳에 이상 폭염 한파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 기온 상승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이유는 뭐냐 했더니 공장의 매연이나 자동차 매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발생, 그리고 가축의 무리에서 방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메탄가스가 늘어나고 있죠. 또 파괴되고 있는 열대우림 때문에 산소 기체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죠. 우리 지구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열대우림 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발생하는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산소 기체가 적게 나오다 보니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열대우림 때문에 오히려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죠. 또 이 기후변화를 생태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했더니 담수 생태계에 살고 있는 저서 무척주 동물의 피해를 입는 예측도 있고요. 또 아열대 열대지방에서 유래된 서식지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점점점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저위도 지역에 살던 생물이 좀 더 고위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던 기존에 잘 자랐던 농작물이나 식물들이 조금 더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고 아열대 기후에 좀 더 가까운 잘 살고 있는 그런 농작물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은요. 일단 원래는 기후 온도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잘 살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농작물들이 또 달라지면 그것을 먹이로 하는 또 그런 부차적인 그런 1차, 2차, 3차 또는 다른 생물들이 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돼. 왜냐면 대기오염 때문에, 그렇죠? 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또 변이 되고 있는 거, 또 변한 날씨 기후 때문에 그에 따른 스포츠나 관광지의 경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해수면의 변화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있던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저지대에 있었던 건물이나 그런 레저 스포츠 하는 곳들이 좀 더 잠기게 되면 관광할 수 있는 지역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초대형 산불 같은 것도 뭐냐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울진 지역에 산불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산불이 이제 진화가 됐지만 그 산불도 사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건조한 것들, 가뭄, 비가 오지 않아서 훨씬 더 건조해지다 보니까 작은 마찰에 의해서도 훨씬 더 그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 산불이 날 수 있고 또 불이 점점 더 잘 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바람의 영향을 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생태계 영향, 이례적으로 높아진 기후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이상 기후를 초래해서 뭐 초대형 태풍이 올 수 있죠. 이상 폭염도 올 수 있고요. 호우도 올 수 있고요. 한파도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추위가 좀 더 높아졌다 그래서 곱셈 추위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풀렸다가 갑자기 좀 추워지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인한 빙하의 용융 생리의 문제점이 있어요. 빙하가 녹으면 해수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해수의 온도에 의해서 대기의 기온이 또 변화가 생겨요. 그로 인해서 또 기상의 변화가 생기면 뭐 엘니뇨, 라니냐, 또 기후의 어떤 변화가 쭉 연결돼 있죠. 왜냐면 우리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여러 가지 이제 뭐 직권, 수권, 기권 이런 모든 그 지구계 안에 있는 것들이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죠. 일단 사실은 기후변화를 거대한 지구에란 기후변화를 갑자기 멈추게 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이상기후가 일어났을 때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LOT라고 하는 해결 방안 중에서 이거는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내주는 해결 방안으로서 사물이체 인터넷을 활용한 가정 내 전력 조절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우리 에너지를 조금 더 절약할 수만 있다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이산화탄소 기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콘센트 LOT 기술 활용해가지고 좀 더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걸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좀 더 줄이는 거죠. 한 사람이 줄이면 양은 적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조금씩 줄여도 그 양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정 내 전기제품 사용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거 좀 사용하지 않는지 전기가 소모되고 있는 눈을 확인하면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작동을 멈추게 하거나 콘센트를 뺄 수 있겠죠. TV와 같은 가전제품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플러그를 뽑기 힘들 때가 많죠. 이런 것도 이제 손이 닿지 않는 곳은 편하게 이제 뺄 수 있게 하고요. 또 그러나 사용 중이 아니어도 전력이 계속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빼게 하고요. 또 스마트폰이 편리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조절할 수 있게 해서 끄고 켜는 것들도 조절할 수 있게 하면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인공숲을 만들어서 이제 무분별하게 개발된 지역에 산소가 부족했으니 오히려 또 거대한 숲을 또 만들어서 그 숲에서 또 왕성하게 광합성을 통해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광합성하게 된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니까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일으키는 탄소 기체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특히 유전자 조작이라는 걸 통해서 훨씬 거대한 숲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에는 좋겠죠. 그래서 평범한 나무를 심기보다는 흡수 효과가 더 좋은 조작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더 많이 하는, 그래서 광합성 효율이 높은 그런 식물을 만들어 좋겠죠. 또 사막화된 지역에도 대량으로 심게 되면 또 사막화, 가뭄에 의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사막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인공적으로 뭔가 숲을 만들어 주면 물을 좀 대주면서,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주면 좋겠고요. 또 물이 대주는 그 과학적 기술도 어디서 물을 끌어올지, 또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해서 물을 끌어오는 방법, 이런 것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인공 녹색성,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도심지에서도 숲을 조금 만들면 좋겠는데 땅이 부족한 도심 같은 경우 오히려 바다를 이용한 거죠.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 가면은 바다 위에 야자수처럼 만든 인공 섬이 있듯이
숲이 우거진 그런 나무를 많이 심은 그런 숲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 섬암에 이렇게 해서 산소기술을 왕성히 만들어내는 것도 좋겠고요. 또한 그곳에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수소력, 지열 등 또 다양한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는 것들 요소를 넣을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지열 같은 경우는 땅 속에서 열이 일어나는 거니까 인공섬이 아니라 이제 육지에서 될 것이고요.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공섬의 이제 넓은 면적에 태양빛을 잘 비치게 하는 그 평평한 면적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 수 있겠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인공섬 만들어 좀 안전해야 되겠죠. 섬을 만들었는데 그 섬이 무너지거나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그 지반적인 부분도 잘 생각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특히 지구온난화 일어나는 아열대 기후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번에는 이 토론 논제, 빅데이터, 제가 이제 그 과학 페어대랑 과학 페어대 교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한 40개, 40몇 개에 해당하는 예상 논제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논제 36번째 거, 37번은 최악의 폭염 한파,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나겠죠? 산불,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호주 산불이 심했잖아요. LA 산불이 심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진에서 일어난 거대한 산불이 또 정말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데 다행히 밤비가 내리면서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불이 일어나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최대한 빨리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산불이 꺼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초토화된 그런 산림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약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산불이 났을 때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떤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또 그것도 어플리케이션으로 또는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뭔가 연결시켜서 건조 지수가 있을 거잖아요. 산불이 잘 나기 좋은 건조 지수가 있을 때 미리 예방해서 그쪽 지역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 습도를 조절만 잘하면 그로 인해서 어떤 마찰에 의해서 쉽게 산불이 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어떻게 사람이 직접 가서 불을 끄기 어려운 사이사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을 끄면 건물 안에도 스프링클러가 있듯이 숲에도 그런 물이 자연스럽게 뿌려져서 자동으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는, 가뭄일 때 물도 뿌려주기도 하고 산불이 났을 때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줄 수 있는 곳곳에 그런 장치를 해놓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산림 자체가 지구온난화를 좀 막을 수 있는 좋은 장치이기 때문에 산림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초토화된 그런 생태계, 예를 들어 산불이 다 나서 나무가 막 더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빨리 그 지역에 가서 묘목을 심어주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제 묘목이 이제 더 심어질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묘목을 또 길러주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나무가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산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미리 대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유전자 조작이라는 걸 또 통해서 한다면 좋은 유전자 조작으로 식물의 생장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걸 만들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이 식물들이 그곳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걸 하면 그로 인해서 빨리 산림이 우거질 수 있게 가능할지는 과학적으로 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인재로 발생한 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이 또 붕괴돼서, 최근에 또 건물의 어떤 그 설계 변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또 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서 인명피해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법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그 도심지에서든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붕괴하거나 할 때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잘 보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한 게 이런 건물이 붕괴됐을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어떤 예시가 되겠죠. 또 메타버스가 최근에 많이 유행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 안에서 수업도 듣고, 그다음 사람들 사이에서 물건 사고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동산 같은 것들도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그 안에서 어떤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고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메타버스 상에서 가상공간 상에서 입학식을 하는, 왜냐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메타버스 상황 안에서 뭐 선거운동도 하고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팬층이 있는 또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이 그곳에서 콘서트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메타버스 가상공간 속에 팬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같이 즐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에 관련돼서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어떤 게 있냐면요. 올해 들어서 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뭐냐면 꿀벌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꿀벌이 사라졌고 또 외국에서도 꿀벌이 사라진 사례가 수억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나온 주제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 모 학교에서 이제 학교 교내에 대해서 나온 주제가 있는데요. 논제는 우리나라에서 꿀벌이 감소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꿀벌이 멸종하면 우리 인류도 사라진다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꿀벌 하는 역할은요, 이 꽃들의 또 다른 식물들의 그 꽃이 피잖아요. 그 꽃에 수분, 꽃가루가 암술에 닿아서 수정하는 과정 거치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맺혀야지만 씨가 또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 씨가 떨어지고 씨가 뿌려져서 또다시 새로운 열매를 맺힐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런 열매를 먹고 자라고 있는 동물들이 있겠죠. 그 동물들의 먹이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 동물들도 개체수가 줄어들 거고 또 그 동물을 또 먹이 사슬에 있는 또 개체수 줄어들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먹이 사슬 알죠? 또 먹이 피라미드 알죠? 생산자, 1차, 2차, 3차 소비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이 사슬의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되면 나중에는 점점 이어서 인류의 멸종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사실 일단 꿀벌이 감소하게 나타난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도 파악하고 있고요. 또 감소해서 일어난 문제점 무엇인가? 바로 식물의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1차 소비자, 그쵸. 초식 동물의 수가 줄어들면 우리 소고기 뭐 먹잖아요. 소고기, 소가 뭐죠? 육식동물 아니죠? 초식 동물이죠. 그런 먹을 수 있는 먹이, 식품, 어떤 식량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먹고 사는 게 인간은 먹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강압성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먹어야 되는데 먹은 음식이 줄어들면 사람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될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꿀벌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문제들을 찾아본다면 검색해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창의적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물의 다양성 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 합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종을 좀 더 보존하기 위해서 좀 그 멸종되고 있는 생물이라든지 또 좀 더 사라지는 생물을 좀 살릴 수 있는 보존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 환경에 잘 번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종을 되게 많이 연구해야 되겠죠. 그 종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먹이를 먹는지 또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보호해서 최대한 종들이 멸종되지 않게 도와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종을 또 만들어내는 개발하는 연구도 해서 그 종 중에서도 뭐 식물의 종,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의 이런 부분에서 파괴하는 걸 막을 수 있거나 또 환경 파괴가 됐을 때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식물을 만든다거나 또는 이것도 그냥 생각한 아이디어인데요. 꿀벌 대신에 기술이 발달하니까 드론 조그마한 그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거미처럼 또 벌레 파리처럼 조그맣게 생긴 그런 로봇 파리 있잖아요. 로봇 파리. 로봇 그 벌꿀을 만드는 거예요. 로봇 꿀벌을 만들어서 윙 다니면서 인공적으로 수분할 수 있게 도와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기계적인 거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큰 것을 작게 소형으로 만들어서 그 소형으로 생긴 그런 로봇 꿀벌을 이용해가지고 인공적으로 수분을 시켜주면 그것도 하나의 또 그 사라진 꿀벌 개체수만큼 또
보완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꿀벌이 어떻게 수분을 시켜주냐에 따라서 인공적으로 수분시키는 방법을 사람이 일일이 다 수분하기는 어렵죠. 엄청 많은 생물도 있기 때문에 식물도 있고요. 동물의 개체수보다 식물 개체수가 또 엄청나게 또 많은 개체수 있고요. 사실 동물도 개체수가 많은데 심해층에 바닷속에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표상에 살고 있는 걸 보면은 동물의 개체수보다도 식물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의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식물들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적인 방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창의적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과학적으로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 만들어진 여러 가지 과학 기술적인 방법들을 쓸 수가 있겠죠. 또는 그 안에서 또 탐구할 수 있는 방법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해질까를 이렇게 실험해가지고 자료 조사하다 보면은 논문이 있을 것이고 생물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탐구 연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DNA를 분석하고 유전자 지수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좀 더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개체를 좀 더 개발해서 그 개체들이 또 늘어나게 되면 종류가 또 달라지다 보니까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그런 개체들이 늘어나게 되면 종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인해서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아무튼 생물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쓴다면 좋은 기여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외에도요, 학교에서 교내에 대해서 당일 논제 발표로 또 주제가 나왔을 때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 날 서울시 예선 논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마다 그 논제를 가지고 기여서를 써내서 통과한 사람에 의해서 교내 대표가 된 사람만 예선대에 통하겠다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내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토론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진국 소장님, 저와 함께 제가 이제 출판한 또 과학페어 토론 교재와 함께 잘 참고하셔서 또 토론대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토론 개요서를 많이 써보고 또 자료를 많이 검색해보고 또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또 찾아내고 기존에 있는 방법도 좀 써도 되지만 그거에서 응용해서 좀 더 내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써놓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창의적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과학 페어대, 과학 토론대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안녕.